저기요, 밥 좀 주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 초라한 옷차림의 고아 소년이 국밥집 문 앞에 서서 비에 흠뻑 젖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들어오렴. 국밥집 주인 수님 씨는 서둘러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이 앞에 놓이자 소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수님은 아이의 눈동자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간절한 그 눈빛, 오래전 사고로 가슴에 묻었던 막내 아들의 환영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따뜻한 한 그릇의 국밥이 할머니의 인생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변화를 불러옵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시장 골목의 아스팔트를 두드리며 거센 소리를 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흔들리며 일렁였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자리한 인심국밥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수님이 가게 안에서 마지막 그릇을 씻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 바쁜 하루였네. 수님이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가게 문을 잠그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앞 버려진 잔반통 근처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소년이 빗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 애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수님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년이 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얘야, 비 맞고 뭐 하고 있니? 수님이 소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수님이 소년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옷이 너무 커서 앙상한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구멍이 뚫려 있어 발가락이 보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뺨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돈 좀 주세요.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며 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텅 비어 있어 마치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수님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어딘가 익숙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얘야, 이렇게 비 맞고 서 있으면 안 돼. 수님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소년이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더러워요. 더럽긴 뭐가 더러워. 어서 들어와. 수님이 소년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소년이 주저하며 따라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소년이 구석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배고프지? 수님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수님이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고기와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수님이 소년 앞에 국밥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도 여기 있어. 소년이 국밥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돈은 무슨 돈이야. 그냥 먹어. 수님이 숟가락을 소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도 돼.
소년이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소년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급하게 먹을까 싶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수님이 소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소년이 국밥 한 그릇을 말끔히 비워냈습니다. 보리차도 한 잔 다 마셨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수님이 물었습니다. 도준이에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도준아, 집은 어디 있니? 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답 대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수님이 도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에서 잃어버린 막내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막내 아들도 도준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눈동자가 도준과 똑같았습니다. 얘야.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갈 곳이 정말 없니?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은 저를 안 받아줘요. 수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내보내면 길거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준아. 수님이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젖은 옷부터 갈아입자. 수님이 도준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옷장에서 성철이 어렸을 때 입던 옷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입어. 좀 클 거야. 수님이 도준에게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도준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님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도준아,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수님이 도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도준이 수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 무서워하지 마. 수님이 도준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이 눈을 떴습니다. 도준이 없어진 건 아닌가 싶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급하게 일어나 가게로 나갔습니다. 도준이 가게 앞을 빚으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쓸고 있었습니다. 도준아, 뭐하고 있니? 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좋게 해주셔서 청소라도 하려고요. 도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야채가게 김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수님씨, 저 애는 누구야? 어디서 굴러온 애지? 생선가게 박씨도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친척 집 애야?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낼 애야. 수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웬 남의 애를? 김씨가 수군거렸습니다. 수님이 도준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수님이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수님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준을 정식으로 자신의 아들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도준아, 할머니가 널 내 아들로 입적시킬 거야. 수님이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입적이요. 도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호적에 내 아들로 올린다는 뜻이야. 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넌 정말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도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성철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성철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성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을 우리 집 아들로 만든다고. 도준이 벌벌 떨며 수님 뒤로 숨었습니다. 성철아, 목소리 좀 낮춰. 수님이 성철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성철이 도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지 새끼에게 줄 밥이 어디 있어요. 성철이 도준의 작은 보따리를 집어들고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도준의 낡은 베넷 저고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성철이 도준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수님이 성철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성철아. 수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애는 이제 내 아들이야. 수님이 바닥에 떨어진 베넷 저고리를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야. 성철이 뺨을 움켜잡으며 수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미쳤네. 후회할 줄 알아요. 성철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수님이 떨고 있는 도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준아,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 저 때문에. 도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수님이 도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널 절대로 다시는 굶기지 않을게. 약속할게. 도준이 수님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님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도준을 거둔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성철이 매일같이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도준을 째려보곤 했습니다. 거지 새끼가 아직도 여기 있네. 성철이 도준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저런 애를 키울 거예요? 도준이 구석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수님이 성철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성철아, 그만해. 정말 답답해 죽겠네. 성철이 머리를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님이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도준이 혼자 가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철이 슬금슬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꼬마야. 성철이 도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 물건들이 어디 있지? 도준이 고개를 들며 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그냥 좀 보자는 거야. 성철이 도준의 작은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면 고물상에서 몇 푼이라도 받겠네. 성철이 베넷 저고리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거 제 거예요. 도준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돌려주세요. 이런 헝것이 뭐가 중요해. 성철이 도준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님이 돌아왔습니다. 성철이 베넷 저고리를 손에 든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철아, 뭐 하는 거야? 수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이게 뭔가 싶어서. 성철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장 내놔. 수님이 성철에게서 베넷 저고리를 뺏었습니다. 다시는 도준이 물건에 손대지 마. 성철이 화가 나서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도준이 수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수님이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도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살금살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이 방에서 나와 도준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수님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도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님이 도준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도준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도준아, 잘 들어. 수님이 도준의 발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노릇하는 게 나를 돕는 거야.
너 없으면 할머니가 더 외로워. 도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 수님이 도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준이 20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얼굴도 의젓해졌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로 자랐습니다. 도준아,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수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도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성철이 이 얘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대학이라니. 거지 주제에. 어느 날 수님이 시장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성철이 부엌으로 들어가 손 밑단을 뒤졌습니다. 수님이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찾아낸 것입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 성철이 돈 봉지를 들고 씩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이 저녁을 준비하려다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성철이가 또. 수님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성철은 그 돈으로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상금이 꽤 나올 거래. 이제 우리도 좀 살겠네. 성철이 이 소식을 듣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혼자서 보상금을 독차지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철이 수님이 잠든 사이 인감을 훔쳤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사채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소. 성철이 사채업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확실한 거요. 사채업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래 주인이야. 성철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거액의 현금을 성철에게 건넸습니다. 성철이 돈 가방을 들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도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국밥집에 나타나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수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서류를 확인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철이 수님의 인감을 위조해 건물을 담보로 잡힌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결해 볼게요. 도준이 사채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 이건 가짜 서류예요. 도준이 사채업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어요. 바로 그때 성철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 뭘 하고 있는 거야? 성철 씨, 이게 뭐예요? 도준이 성철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인감을 어떻게 위조할 수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 한다. 성철이 도준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했습니다. 저게 뭐야? 수님 씨네 아들들이 싸우네. 도준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수님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채업자들이 자주 국밥집에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에 소금을 뿌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손님들이 무서워해서 발길이 끊겼습니다. 수님이 밤마다 몰래 파출부 일을 나갔습니다. 건물 청소며 설거지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도준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준아, 공부만 해. 수님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다른 건 걱정하지 마. 도준이 수님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넌 공부만 하면 돼. 수님이 도준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대학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도준이 명문대 법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입학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도준이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에서 돈 벌게요. 안 돼. 넌 꼭 공부해야 해. 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님이 거울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유일한 금리가 반짝였습니다. 수님이 결심을 굳히고 치과에 갔습니다. 금리를 빼고 싶어요. 수님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요? 의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수님이 금리를 뽑아서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도준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도준이 돈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용돈 모아둔 거야. 수님이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도준이 수님의 입에서 금리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도준이 수님을 꼭 안았습니다. 성철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미쳤어요. 저런 애한테 돈을 다 쓰다니. 성철아, 그만해. 수님이 성철을 말렸습니다. 국밥집에 불 지르고 싶어요. 성철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도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철 씨, 너무하세요. 도준아, 넌 서울 가서 공부나 해. 성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기차역에서 수님과 작별했습니다. 할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도준이 수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끝낼게요. 도준아, 몸 조심해. 수님이 도준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수님이 혼자 남았습니다. 재개발 업체 사람들이 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업체 직원이 수님을 재촉했습니다. 빚쟁이가 도망갔으니 담보물을 압류해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님이 애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해결할 수 있어요. 수님이 가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버텼습니다. 도준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서울에서 도준이 막노동을 하며 공부했습니다. 새벽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펼쳤습니다. 수님에게 짧은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수님이 도준의 편지들을 벽에 하나씩 붙여갔습니다. 낡은 국밥집에서 혼자 버티며 도준을 기다렸습니다. 도준아, 어서 돌아와. 수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준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국밥집에서 혼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도준이가 해냈구나. 수님이 도준의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골목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국밥집 앞에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내려 길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놀라 멀찍이서 구경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지? 가장 앞선 세단에서 70대 노인이 내렸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최 회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이 당황하며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인심국밥인가요? 최 회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례지만 도준이라는 아이를 아시나요? 최 회장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20년 전 부모를 잃고 이곳에서 자란 아이 말입니다. 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도준이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이 애타게 부탁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입던 옷이나. 수님이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의 낡은 베넷 저고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베넷 저고리를 보자 몸이 흔들렸습니다. 손으로 저고리의 자수를 만져보며 떨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최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자수는 제 며느리가 직접 놓은 거예요. 수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준이는 제 외손자입니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유일한 혈육이에요. 수님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호원이 수님을 부축했습니다. 그럴 리가. 도준이는 고아라고. 수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어 찾을 수 없었어요. 최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전국을 뒤져 찾았습니다. 최 회장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어요. 수님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준이가 정말 회장님의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을 거예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새 모양으로 생긴 흉터 말입니다. 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준의 어깨에 정말 그런 흉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성철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세단들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성철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성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도준이와 가족이신가요? 성철이 재빨리 눈치를 챘습니다. 도준이 재벌집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 저는 도준이 형이에요. 성철이 급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준이를 친형제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성철이 최 회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도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수님이 성철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철의 거짓말이 뻔뻔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시다니. 성철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도준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최 회장이 수님에게 백지 수표를 꺼내 건넸습니다. 할머니, 감사의 표시입니다. 원하는 만큼 쓰세요. 수님이 수표를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걸 바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받으세요. 최 회장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키운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준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최 회장이 수님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고결한 분이 손자를 키워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성철이 옆에서 조바심을 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마음을 받으세요. 그때 최 회장의 비서가 다가와 귓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본가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성그룹 내 반계 혈족들이 도준의 등장을 반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도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어요. 최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수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도준이를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도준이를 보호하려면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해요. 수님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준이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최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는 잠시 연락을 끊어야 할 수도 있어요. 수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준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성철이 이 틈을 타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도준이를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만나야죠. 수님이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준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성철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수님이 혼자 국밥집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아. 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도준이가 재벌 집손자였다니. 수님 씨가 복이 터진 거네. 하지만 수님은 조금도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준이 자신을 잊고 살아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수님이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의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준아, 할머니를 잊지 마. 수님이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도준이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상무이사로 취임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빌딩 꼭대기층에서 도준이 회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도준은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제 반개 세력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비서가 도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도 완전히 신임하고 계십니다. 도준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5년 동안 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매일 밤 수님을 그리워하며 견뎌온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준비해. 도준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으로 가겠어. 도준 상무님, 오늘 오후 일정이. 비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년을 기다렸어. 더는 못 기다리겠어. 도준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성철은 도준이 보내준 생활비를 모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도박과 술로 모든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성철을 쫓아다니며 돈을 독촉했습니다. 성철 씨, 언제까지 안 갚을 거야? 사채업자가 성철을 붙잡고 협박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철이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수님을 길거리에 혼자 방치한 채 자신만 살겠다고 달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수님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77세가 된 수님은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서둘러 집으로 향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바닥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수님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님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비 오는 골목에 수님이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도준의 차가 시장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도준이 차에서 내려 국밥집으로 향하다가 쓰러진 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도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수님을 품에 안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준아, 정말 너니?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늦었어요. 도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도준이 수님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 VIP실로 옮겼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수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의사가 도준에게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준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성철이 수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준이 곧바로 성철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이 그동안 수님 명의로 저지른 모든 일들을 파헤쳤습니다. 대출과 횡령의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수님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깨끗한 병실에서 눈을 뜬 수님이 도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도준아, 꿈이 아니구나. 수님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도준이 수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으니까 더는 힘들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 도준아. 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내 앞길에 방해가 되어서 미안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도준이 수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도준이 수님에게 맹세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도준이 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수님의 국밥집을 중심으로 한 문화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상생 문화단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도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상인분들이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과거 도준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성철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와 도준에게 빌었습니다. 도준아, 형을 도와줘. 성철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급해서 그래. 도준이 차갑게 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철이 지금까지 가로챈 돈의 내역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도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훔친 돈이 얼마인지 보세요. 성철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범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도준이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할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성철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도준이 수님의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실에 특수 치료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국밥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도준이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을 올렸습니다. 예전 할머니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수님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도준아, 맛있다. 수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도 수님을 찾아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준이를 너무 오래 떨어뜨려 놓았네요. 아니에요, 회장님. 수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회장님 덕분이에요. 최 회장이 수님을 가문의 어른으로 예우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준과 수님의 관계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준이 시장 현대화 사업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수님이 시장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수님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도준아,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수님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도준이 수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그리움을 모두 보상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님의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장 중앙에 수님의 뜰이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 공간이 준공되었습니다. 도준이 수님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건물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도 현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북적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님이 곱게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최고급 한복을 입은 수님의 모습이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77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기품이 흘렀습니다. 도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며 도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준이 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의 유일하고 진정한 어머니, 박수님 할머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님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님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 소년이었던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도준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수님이 도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시장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수님에게 제단 이사장 직인을 전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모든 것이 할머니 것입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분들이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직인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도준아. 수님이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야채가게 김씨가 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님씨, 예전에 무례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다른 상인들도 줄을 서서 수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수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함께 잘 살아가요. 수님이 직접 준비한 국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도준이 수님과 함께 한성그룹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도준이 수님을 상석에 모시고 소개했습니다. 제 어머니 박수님 할머니입니다. 도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오늘의 도준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참석자들이 수님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수님이 품위 있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도준과 수님이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수님이 꿈만 같다며 행복해했습니다. 도준아, 할머니가 이런 곳에 살아도 되는 거니? 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도준이 수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사셔야 해요. 매일 저녁 도준이 수님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받기만 했던 사랑을 이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노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못다 한 배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첫 등교날 도준이 직접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즐겁게 공부하세요. 도준이 수님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이미지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도준의 효심 덕분에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님이 재단을 통해 매달 고아 소년들을 초청했습니다. 직접 국밥을 만들어 먹이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도준이처럼 훌륭하게 자라렴. 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고생은 모두 잊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준 또한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성철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어진 성철이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노리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성철이 인터넷 방송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철이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거짓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도준이가 우리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어요. 성철이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정신이 혼미한 걸 악용하고 있어요. 방송인이 자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성철이 거짓 서류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 효도쇼예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재벌 아들의 가짜 효도라는 제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도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이 수님을 찾아가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도준이가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수님이 성철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수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이 수님이 헷갈려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어머니가 횡설수설하시는 거 보세요. 악마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도준이가 약물로 조종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수님의 모습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수님이 성철의 도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수님은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철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준이가 어머니를 위험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친아들이니까 보호권을 가져야 해요. 성철이 법원에서 거짓 증언했습니다. 한성그룹 내부의 반대 세력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도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 회의만을 준비했습니다. 도준이 병원에서 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철이 법적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도준이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언론이 연일 도준을 공격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도준이 회사를 나서며 달걀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짜 효자, 할머니를 이용하지 마. 기자들과 시민들이 도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준이 차 안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님을 보호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성철이 사채업자들과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병실을 점거하고 수님을 위협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수님의 손에 강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단 출연금 회수 서류예요. 성철이 위조 서류를 만들며 만족해했습니다. 검찰이 도준을 소환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검찰청 앞을 둘러쌌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숙인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철이 도준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100억을 내놓지 않으면 어머니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겠어. 어머니를 죽이고 싶으면 계속 버텨봐. 도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철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 회장도 도준에게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일로 그룹이 너무 흔들린다. 잠시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도준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밀려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의 병실에 미리 설치해둔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도준이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고 성철의 악행을 폭로하겠어. 성철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범죄가 카메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운명의 역전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도준이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증거 영상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성철이 스님을 괴롭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도준이 기자회견에서 영상을 공개하며 말했습니다. 성철이 의식 없는 스님을 위협하는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성철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도준이한테 피해가 갈 거예요.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성철이 얼마나 악질인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도준이 성철의 가짜 제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백하며 성철을 고발했습니다. 성철이 돈을 주고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제보자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이 성철의 범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스님의 치료비를 빼돌려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성철의 모든 악행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스님이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스님은 당당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어요.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이는 저보다 소중한 제 아들이에요. 성철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닙니다.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도준이를 해치려는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검찰이 성철을 재단 자금 횡령과 존속 협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성철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성철을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법원이 성철의 모든 친권과 상속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준이 완벽한 법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최 회장이 도준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내 침착한 대응 능력에 감탄한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도준이 최 회장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최 회장이 도준을 한성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도준의 리더십이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도준이 성철과 결탁했던 사채업자들도 모두 고발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냈습니다. 스님 주변에 더 이상 위험한 세력은 없었습니다. 스님이 도준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언어 능력과 보행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의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도준아, 할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네. 스님이 도준의 팔을 잡고 걸으며 웃었습니다. 도준이 스님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파도를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도준이 스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도준아. 스님이 도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줘서. 교도소에서 성철이 도준을 저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모든 세력이 등을 돌렸습니다. 성철은 철저히 버림받은 채 감옥에서 썩어갔습니다. 위기를 함께 겪은 도준과 스님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핏줄보다 강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도준이 한성그룹 회장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스님을 명예회장석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준이 수많은 참석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기업 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는 스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사회공헌 사업이었습니다. 수님이 전국 각지에 무료 급식소를 세웠습니다. 인심국밥이라는 이름으로 배고픈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급식소를 찾은 아이들이 수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도준이 수님에게 배운 나눔의 정신을 경영에 접목했습니다. 한성그룹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도준이 존경받는 기업인 1위에 올랐습니다. 도준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수님이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세월이 흘러 수님의 기력이 조금씩 쇠해졌습니다. 80대 중반이 된 수님이 자주 피곤해했습니다. 도준이 회장직 업무를 부회장에게 맡겼습니다. 매일 수님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님이 해주었던 것처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소설 재밌죠? 도준이 수님에게 책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도준아, 내 목소리가 참 좋구나. 수님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수님이 침대에 누워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도준아, 수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참 행복했어. 할머니. 도준이 수님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너를 만난 날 비가 와서 참 다행이었다. 수님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복이 정말 많았구나. 수님이 도준의 손을 꼭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도준이 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님의 장례식이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유언에 따라 시장 상인들과 장학재단 아이들만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뜻한 국밥을 나누며 수님을 추도했습니다. 출소한 성철이 수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폐인이 된 모습으로 무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도준이 성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돈 대신 수님이 미리 준비해둔 국밥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편지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적힌 편지였습니다. 성철이 국밥을 먹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도준이 수님의 유골을 국밥집터에 뿌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사랑의 어머니 박수님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성철이 시장 골목에서 청소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참회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매년 수님을 처음 만난 날 도준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혼자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 잘 계시죠? 도준이 하늘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시장 골목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빗속에서 만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사랑의 이야기로 피어났습니다. 박수님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아이는 자라서 할머니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수님 할머니의 사람 뱃속이 든든해야 마음도 순해진다는 말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는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님 할머니처럼 작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